자, 이번 시간은 산림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림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황조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했어요? 토지 현황조사가 있겠고, 그 다음 나아가서 임황조사라고 할 수 있는 숲의 현황을 조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지황조사, 지황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한다면 토지 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황, 토지 상황을 갖다 조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토지 상황을 조사한다, 토지 현상을 조사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현황, 현황 같은 말이라도 그대로 씁시다. 토지 현황, 자, 토지 현황을 조사한다. 그 다음, 임황조사라고 있어요. 임황조사.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숲의, 현황을 조사하는 거죠. 이걸 조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로 보시면 두 가지의 산림조사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첫째예요. 이 지황조사다 그랬는데요. 이 토지 현황조사인데, 이 토지 현황 조사로서 첫째는 산림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렇죠? 산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산림의 위치. 그러면 이 산림의 위치는 어떤 거냐? 행정구역상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행정구역상. 행정구역상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지리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죠. 지리적 위치란 건 경도, 위도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고 또 나가서 해발, 교통, 이런 목재시장 이런 걸 모두를 다 조사하는 것이 바로 산림의 위치를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가서 목재시장과 거리 관계, 또 목재시장과 위치, 거리, 또 교통관계 이런 걸 다 파악하는 것을 산림의 위치를 조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후관계를 따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기후관계를 따지는 것은 우리의 산림이라는 거, 산림 경영은 인위적으로 기후를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림 경영 계획구에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 기상 자료에 따라서 이용하는데, 자, 여기는 기온이라든가 습도라든가, 그렇죠? 강우량 또 적설량 이런 거, 강우량 또 적설량, 자, 이런 거, 왜? 이런 것이 가장 우리 어디에다 미쳐요? 그 수종에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또 나가서 서리, 바람 이런 게 있죠. 이런 등에 대한 것을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기상자료는요. 10년 이상 된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기상자료는 책보다 10년 이상의 것이 가장 좋은 자료다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이 가장 좋은 자료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중에 이제 봅시다. 기온은 연평균 기온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저, 최고 기온 다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월 평균 기온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임목 생장에 필요한 평균 기온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습도를 알아야 되겠죠. 습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연평균 습도, 최대 습도, 최저 습도, 계절에 따른 습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셔야 되겠고, 강수량, 연평균 강수량, 월, 또 생장지 강수량, 계절별 강수량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적설량, 평균 적설량, 또 최대 적설, 적설 피해 상황, 서리, 첫설이 내린 시기와 끝설이 내린 시기. 그 다음 이제 보면 바람 있잖아요. 우리 바람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 바람을 갖다 보면 바람은 사계절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속, 강도, 빈도, 또 폭풍 피해 이런 걸 다 고려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세. 지세. 지세라는 것은 땅의 그 방향, 어떻게 뻗쳤냐 하는 산맥의 방향, 하천의 상태, 이런 거죠. 그래서 산맥이나 하천 등에 어떤 방향으로 뻗쳤느냐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전체 상황을 고려하는 것. 그러면 이때 지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방향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사도, 또 우리가 방향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따져야 되겠죠. 방향, 또 뭐 다른 말로 방위 그러면 되겠죠. 방위. 그럼 여기서의 그 경사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사도를 따지는, 경사도는요 어떤 형태로 경사도를 따지냐, 우리가 많이 사죠. 그게 뭐 완만하다, 급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경급, 험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 경, 급, 험, 절. 이건 경사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사도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제 경사도를 갖다 기점으로 보면 경사도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도수에 따라서 경사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소위. 자, 그러면, 완만하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쓸 때, 그 경사도가 완이다 그러면 얼마를 갖다면 15도 미만을 갖다 기점으로 합니다. 몇 도? 15도. 그럼 여기는 다 플러스 5도씩을 기점으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플러스 얼마씩? 5도씩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15도 미만이면 완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15도 이상 20도 미만이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경. 그러면 또 20도 이상 25도 미만이다 그러면 급.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를 갖다 그 기점을 만들었죠. 그러면 25도에서 30도 미만이다 그러면 험. 그 다음 30도 이상이다 그러면 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를 기점으로 하면 5도씨를 기점으로 해서 기본이 5도씨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건 15도를 기점으로 한다 볼 수 있어요. 15도에서 플러스 5도씩 기점으로 계속 5도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완경급 험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방위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방위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죠? 자, 뭐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동, 그렇죠? 서, 남, 북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이걸 다시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몇 개 방향 나누면 8개 방향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8개 방향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를 갖다 볼 수 있냐면 여기는 북동, 그렇죠? 북동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남동, 여기는 남서, 그렇죠? 남서. 여기는 북동이면 여기는 북서. 뭐든지 남북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8개의 방위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몇 개? 8개의 방위.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는 경사도하고 방위 이런 것은 다 뭐에 따라 나누면 이거는 소반에 따라서 그 조사하는 것을 기점으로 한다. 소반 작게 나누는. 왜냐하면 이 소반이 작업하는데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냐하면 이 방향과 이런 거의 경사도에 따라서 나중에 나무를 잡으면 밑에 어린 나무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바람이 어느 방향 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벌채, 즉 나무를 자르는 그러한 그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세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임지하고 그 임지 구성과 성질이 있어요. 자, 요거 좀 조심해 줘야 되겠죠. 가장 많이 듣는 거. 임지 구성과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주 그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질이 있겠죠. 땅에 대한 지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를 사용하면 지질도를 사용해서 그 지질 계통 또는 그 안에 있는 모암 가장 기반이 되는 그 암반 종류 또 풍화 정도 이런 걸 갖다 조사해야 되겠죠. 자, 지질도를 통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토양이 있습니다. 그럼 이 토양이란 건 역시 토양도를 이용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아니면 산림 안에 소반별로 그 조사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이제 뭐를 갖다가 기준점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봤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흙을 손에 쥐었을 때 대부분 모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점토 함양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점토가 어떻게 포함되냐 함량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손에 줬을 때 이 점토 함량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었을 때 대부분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사토라고 그랬죠. 모래사자. 그럼 모래흙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래흙. 모래흙. 그래서 사토, 모래흙이라고 그러죠. 모래흙. 이건 이제 우리가 기준점을 보게 되면 사토는요, 점토 함유를 갖다 따질 때, 그 점토 함유를 따질 때 얼마를 기준점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일반 함량을 12.5%, 이거는 이제 12.5%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12.5%, 자, 이거 점토 함량률을 갖다 따진다 했으니까. 그래서 12.5% 이하다. 그럼 무조건 이 밑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결국 사토, 모래흙이라는 얘기죠. 모래흙. 자, 그다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갖다 볼 수 있냐면 표시도 이거는 이제 뭐라 하냐 사로 다 표시합니다. 사토기 때문에 뭐라고 표시해요? 사. 그러면서 여기는 얼마씩을 기점으로 한다 볼 수 있으면 가서 요걸 모티브 아까 여기 보면 방향은 5도를 갖다 기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요게 기본이 된 거 12.5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5를 갖다가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요게 여기서 12.5 하면 결국 우리가 그 내용을 갖다 합쳐지면 12.6에서 왜? 12.6에서 이하니까 얘도 포함시키잖아. 이하니까. 그러면 12.6에서 5% 이하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양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뭐라 한다? 사양토. 그 이건 표시할 때 사양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라면 모래 참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래 참흙. 모래 참흙. 모래 참흙. 이렇게 됩니다. 요 기준점이 얼마에서 다 12.5를 갖다가 퍼센트를 다 플러스하는 관점에서 보면 돼요. 아까 경사는 5% 플러스고요. 그 여기서 가져가면 역시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1서부터 그렇죠? 5.1서부터 6.25까지 기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2.5죠. 25가 아니라 2.5. 자, 2.5. 이거 보니까.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양토는 가서 거기 12.6에서 여기 12점이니까 12.6에서 12.6에서 다시 보니까 5가 아니라 25죠. 25. 죄송합니다. 25. 자, 계산을 잘못했어요.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 갑자기 또 떠네. 25. 이걸 기점을 하고. 그 다음에 25에서 이걸 갖다 더하니까 뭐라 볼 수 있어요? 가서 자, 25 플러스 12.5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6에서 37.5. 그렇죠? 37.5. 한 번 또 틀리니까 계속 마음 좀 부담이 되네요. 그 이하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양토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양토. 양토. 그러면 표시할 때 양이라고 표시해요. 그럼 양이라고 표시한 것은 뭐라냐? 참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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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또, 여기 뭐냐, 이걸 갖다 또 12.5를 갖다가 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될 거냐? 앞서 얘기했던 대로 보면, 결국 50%가 될 거니까 30,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니까 이걸 기점으로 하면 37.6에서, 그러면 우리가 50% 이하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50% 이하는 뭐라 그러냐? 이걸 갖다가 식양토라고 합니다. 식양토. 식양토. 그럼 식양토를 다른 말 쓰면 질참흙이라고 합니다. 질참흙. 다음에 요것이 이제 여기서 더 가져간다. 그러면 50.1서부터 그러니까 51서부터 되겠죠. 그죠? 따지면 50% 이상.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 이상이 됐다. 그럼 이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그를 갖다가 뭐냐면 점토. 자, 여긴 우리가 앞에서는 식양토는 식양 요걸 갖다 표시합니다. 그 다음 점토는 이제 점이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점이라고. 그럼 이건 점토는 다른 말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질흙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질흙. 제가 도중에 계산을 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이겁니다. 자, 이거는 주먹이 졌을 때 알겠죠? 모래가 요 정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 점유 한약을 갖다 기점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래만 있다 그러면 요 사토. 그렇죠? 또 이거는 대개 요게 25% 미만까지 가졌다. 그러니까 그거는 퍼센트를 나누면 3분의 1 아닙니까? 100을 기점으로 했을 50을 기점으로 했을 때 자, 우리가 봐봐요. 여기서 보면 얘가 기점을 하고 요거 기점하면 자 3분의 1 그렇죠? 3분의 2까지 가져가는 것 이걸 기점을 하겠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사양토인데 모래가 대략의 3분의 1 미만 그 다음에 점토가 대략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3분의 1 이상 3분의 2 그러니까 뭐를 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토는 거기서 모래를 갖다 기점을 해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양토는 모래가 대략적으로 3분에서 3분의 2. 그 다음에 양토는 모래가 대략적으로 3분의 1. 그 다음, 그 식양토는 점토가 대략적으로 3분의 1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식양토서부터는 뭐를 기점을 하는 건 점토를 기점을 하는 거고, 요 밑에 건 다 모래를 기점을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그 다음에 나가서 50% 이상이면, 자, 뭐라면, 점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걸 꼭 이해해야 되세요. 그래서 뭐가 얼마냐. 자, 여기서 가장 저도 왔다 갔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요걸 볼 수 있어요. 모래를 기점을 할 거냐. 아니면 점토를 기점을 할 거냐. 점토는 어디서부터 나타난다? 식양토. 질차력서부터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뭐냐. 토심이 있어요. 토양하고 달리 토심이 있다. 토심. 토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심. 우리가 봤을 때 유유토심의 깊이. 그러니까 유유토심의 깊이. 나물 심으면서 유유토심의 깊이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토심의 깊이. 그 유효토심의 깊이는 뭐로 표시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토심이 30cm 미만이더라. 또, 거기서 30을 기점으로 되고는 다 30cm를 기점으로 해. 그래서 깊이를 갖다 봤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지표물 기점으로 하면 30cm, 60cm. 그래서 30, 60cm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30cm 미만이더라. 그러면 요건 아주 소위 우리가 봤을 때 토심이 얕은 거죠. 그렇죠? 1000. 그 다음에 30에서 60% 미만이다. 요 사이에 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중. 그 다음에 60cm 이상이다. 깊이 바뀌었다. 심. 이렇게 하죠. 깊이. 우리가 깊이 바뀌었다. 이런 말을 쓰죠. 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천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중심. 그 다음에 또, 뭘 갖다 보시면 구성에, 네 번째는 건습도가 있습니다. 건습도. 맑거나 아니면 습도가 있느냐 없느냐,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기의 마름도,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습도는 평상시에 토양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도. 그래서 함유가 돼서 한마디로 촉감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뭐라 볼 수 있다? 건습도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가 나타나는 거? 촉감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건습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건습도는 몇 가지 나눌 수 있느냐? 소위 우리가 적윤, 약건, 약습, 적윤, 약건, 약습, 그 다음에 습, 건조,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해당 지역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면 적윤이다. 그러면 역시 손을 꽉 쥐었을 때, 앞에서 우리가 그 토양도 손을 다 쥐었을 때를 얘기했죠. 우리가 다 농사 짓는 거, 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모생산도 손을 꽉 쥘 때 손 전체에 습기가 묻고 물에 대한 촉감이 약간 있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적윤, 소위 우리가 쓸 때, 물에 대한 촉감이 약간 있다. 그럼 적윤. 그럼 이거는 계곡이나 평탄지나 계곡, 평지나 산기슭의 것이 되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약건이라 했어요. 약건. 손으로 꽉 쥐었을 때 바닥에, 손바닥에 습기가 약간 묻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약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습기가 묻고 물에 대한 촉감이 나타났다. 그럼 습윤, 윤기가 있다 그랬죠. 물의 윤. 그다음에 이제 거기입니까? 묻어나더라. 이렇게만 되면 그는 이제 약건. 그다음에 약습은 이 손바닥이 아니라 요 손 사이에, 알겠죠? 손 사이에서 그 약간의 물기가 비치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보면 완만한 계곡이라든가 또는 평탄지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습이다. 습이라는 거 꽉 찼을 때 요 사이에 물방울이 맺혀. 그렇죠? 그럼 이건 낮은 지대로서 되게 지하 수위가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지대인데 지하 수위가 높다. 낮은데, 이렇게 지역은 낮은데 지하 물수위들이 너무 되게 높으면 여기 물기들이 많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건조란 말은요, 손바닥 꽉 쥐었을 때 수분의 촉감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이제 바람이 많은 풍충지에 가까운 경사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세요. 이것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 산림조사 중에 지황조사죠. 지황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다섯 번째 지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위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땅에 대한 위치라고 되어 있지만, 땅에 대한 지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임지 생산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요거 잘 아죠. 임지생명과 관련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지위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인분에서 그 중에 가장 우세 나무들 있잖아요. 우량나무들이. 그 수령과 그 나무 높이를 측정해서 같은 지위별로 그 나무 높이의 지위, 지수에 따라서 이거는 지위는 뭐라 했다면 상, 중, 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위는 뭐로 나눈다? 상, 중, 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토심은 뭐예요? 천중심. 이런 거 잘 아셔야 되겠죠. 천중심. 자, 이렇게 나누는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지위는 천중심으로 틀렸죠. 그건 깊이. 알겠죠? 지위는 상중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대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교재를 봅시다. 평균 수고라는 건 나무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수고에 의한 방법. 그랬습니다. 지위를 알고자 하면 법정림이 아니라 현실림의 그 나무 연형별로 그 평균 수고를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명의 수학표의 값과 비교해 볼 때 현실림의 지위가 뭐가 됐어요? 추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령 20년생 그 현실림의 수구가 14m다. 그러면 그 값은 수학표에 보게 되면 뭐가 몇 등급이 됐으면 3등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4m면 상등급 이렇게 급수가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별로 나무 높이에 대한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는 여러분 교재에도 그 지위별 나무 높이 지수, 지위 지수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그 수령이 같을 때에 수구와 비슷하다고 현실의 지위를 3등으로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인분이 우세한 나무 평균 수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분의 상층에 구성하고는 우세나무에 그중에 우세한 나무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높이 이걸 갖다가 측정을 하고 수표값에 의해서 지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지위를. 자, 그러면 이제 제적에 의한 단위법이 있어요. 제적은 제적 그 부피가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적. 그러면 이거는 단위 면적당 인목의 제적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거나 단위 면적당 그 인목의 제적 인분의 밀도, 또 옛날에 그 벌채한 수량, 그 벌채 방법 중에 수종 구성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개 나무의 한 제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제적에 의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지위를 할 때 뭐가 있느냐? 토지 인자. 그래서 토지 인자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인자를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자, 거기 보니까 기준이 되는 토지 인자. 우리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 보면 가에 나오죠. 비교적 변화가 없는 요인. A층이 두껍고, A층의 두께와 토성, B층의 토성과 두께 및 구조, C층의 토성 구조, 지하층의 특수성, 그 다음에 투근성, 기암의 칼슘 함유량, 또 지하수의 위치, 안반의 함유량, 경사도, 방위, 이런 것이 하나의 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지위를, 토지에 의해서 인자를 종합해 볼 때. 그 다음 또, 비교적 간단하게, 그 단기간에 변화하는 요인은 뭐냐? 결국 이 지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거기는 뭐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가장 대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그 식물을 갖다 심을 때도 빨리 속성시키고 하는 거름 같은 거 아닙니까? 소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부식 함유량, 토표의 질소 함량, 토표의 구조가 되는 거고. 수구의 성장과 관계가 깊은 인자는 뭐냐? A층의 두께, 그 다음에 하층 토의 흡수력.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는데 그걸 한 번쯤
꼭 정리를 해두세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 토지 인자는 임목생산과 관계가 가장 깊은 거죠. 그래서 변화가 비교적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대개 이제 토지 인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임목지에서는 지위 사정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지표 식물 방법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표 식물 방법도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험지 나면 이런 겁니다. 지위는 뭐와 관련되냐? 임지 생산 능력과 관련돼 있다. 그다음에 뭐로 구별한다? 상중 하로 구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냐? 지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지리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이거는 그 임지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그 나눈 겁니다. 그래서 임지의 경제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임지의 경제적 위치에 따라 나누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의 지리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임도, 도로, 그렇죠? 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지에서 있다면 거기서부터 여기 도로가 있다. 그 이까지의 이 거리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임도 또는 도로까지 거리를 100m를 기점으로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를 기점으로 한다? 100m. 그래서 이와 같이 100m 단위로 다 나누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100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니까 자 100m 이하면 100m, 200, 300, 400, 500, 600, 700 또 우리 갔을 때 만약에 800, 900 900이잖아요. 그럼 100m 이하면 뭐라고 그랬으면 소위 우리가 쓸 때 1급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1급지. 1급지. 그렇죠? 그러면 가서 우리가 갔을 때 100일서부터 200m 이하면 2, 3, 4, 5, 6, 7, 8. 그렇죠? 8급지.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이제 901서부터는 10급지가 되는 겁니다. 10급지. 자, 이렇게 급지를 나눠요. 그래서 얼마를 기점으로 한다? 100m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을 기점으로 한다는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별 우리가 꼭 알아세요. 그래서 경사도는 5도. 그렇죠? 또 우리가 쓸 때 점토의 함유량은 12.5%.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지리는 100을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임종이 있습니다. 그 임종이라는 것은 임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눈 것을 뭐라 볼 수 있어요? 그 임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노란 걸 쓰는 거는 시험 문제 자주 언급됐고 또 이게 기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종이죠. 임종이 아니라 지종. 자, 지종. 그럼 이 지종이라는 것은 임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눈다 그랬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면적은 헥타로 나타나는 거죠. 헥타로 나타나요. 면적은 헥타로. 그다음에 소수점 아래 두째 자리까지 기입하독되어 있습니다. 소수 두째 자리까지. 둘째 점까지 기록하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크게 나누면 앞서 배운 적 있죠. 소위 뭐를 갖다 나눴었냐면 앞에서 그 임반을 나눌 때 그렇죠. 임반을 나눌 때 우리가 이미 두 가지가 있었죠. 앞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임반은 뭐에 따라서 거기 산림 경영 주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난다 그랬죠. 임지와
제지, 임업생사 외. 이건 제랑은 외, 제외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임지를 다시 뭐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눠주면, 바로 이거죠. 시업지와 시업 제한지가 나눠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면.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면 시업, 사업지, 사업지, 시업지 또 사업 제한지, 자, 같은 관점 볼 수 있겠죠? 사업지냐, 사업 제한지냐, 시업 같은 거, 시작하는 사업. 자, 그러면 얘는 주로 앞서 얘기했죠? 주로 뭘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임업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얘는 지금 임업 생산을 거의 할 수가 없어. 제한, 말 그대로 제한. 아주 못한다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산림 보호구역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또 공원, 최종림, 시험림, 사방지, 명승, 천연기념물 이러한 보존지역, 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국토보존과 공익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지가 있다 그랬죠. 임지 외의 토지는 다 뭐랬어요? 제지, 목표, 건물, 또 우리가 쓸 때 산불 방화, 저지선, 산불 저지선, 소위 우리가 쓸 때 방화선이라고 그러죠. 또 저장목 이런 것들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암석지, 습지, 또 풍충지대 이런 것들이 되게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자, 여기 있는 그 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가 뭐에 관한 사항을 얘기했냐면 지황에 관한 사항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황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산림의 위치, 그 다음에 기후, 관계, 그 다음에 지세. 지세는 특히 소반별로 하는데 뭐와 뭐로 경사도, 방위. 경사도는 완, 경, 급. 그렇죠? 또 험, 절. 그래서 5도씩 기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5도를 기점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방위는 동서남북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 기점이니까 북동, 북서, 또 남서, 남동 이렇게 해가지고 8개 방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임지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토양. 그렇죠? 토양. 토양은 뭐를 갖다 기점으로 한다 했어요? 가서 우리가 그 점토, 소위 우리가 쓸 때 일반적으로면 가서 함양 비율, 점토 함양률을 기점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점토 함양 비율을 기점으로 해서 대개 12.5를 기준점으로 해서 나타난다. 또 분수식으로 나타날 때는 앞에는 모래를 기점으로 했지만 알겠죠? 가장 우리가 식양토의 관점은 점토를 기점으로 한다. 그래서 플러스 기점을 했고, 그 다음 토심은 30cm를 기점으로 해서 천, 낮천, 중, 심,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건습도는 우리가 적윤, 그죠? 약건, 약습, 습, 건조 이런 형태로 줄 수 있겠고, 지위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임지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상중, 하 이렇게 되어 있고, 지리, 그래서 지리는 임지의 경제적 위치, 즉 우리가 도로나 임도의 기점이 되는데 뭐를 기점으로 했냐? 소위 100m를 기점해서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지종은 임지의 무슨 목적에 따라서 나누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나눠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임지, 제지. 임지는 다시 사업지와 사업제한지. 그래서 사업제한지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해 둘 것이 있다면 대개 산림 보호구역이라든가 최종림이라든가 또는 나가서 시험림, 또 명승, 천연기념물 이런 국토보존상 공익증진을 위해서 경영을 제한하는 임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내용 중에 잘 좀 정리해 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이거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이제 뭐에 대해서 나올 거냐면 임황이랬죠. 지금까지는 지황 그랬으니까 임황이라는 것은 숲의 현황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를 상세히 나가는 건 요게 그래도 기초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겠어요?
산림경영계획서에 기초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히 나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 역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